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도 고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갈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맞이하는 내마녀의 날 다소 부담스럽습니다. 오늘 내마녀는 우리에게 선물을 줄지 그렇지 않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장중 내내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외신 소식 가운데서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 묶어봤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를 주고받는 상황. 상당히 좀 점입가경이다라는 현재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. 특히나 이 간밤에 최근에 나왔던 일련의 사건들을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이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됐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.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카호우카 댐이라고 합니다. 이 댐 같은 경우는요, 높이 30m고요. 길이가 3.2km에 달해서 이 저수량이 18세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. 와닿지 않으실 텐데 충주댐의 7배입니다. 이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원인 불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, 헤르손 지역입니다. 이 댐이 붕괴되고 나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실 겁니다. 많은 이 집들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충주댐의 7배라고 하니까요.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굉장히 큰 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. 일시적으로 보이는 이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요.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, 식량난입니다.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새로 심은 곡물이 훼손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5천여 명의 이 굶주린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량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강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산업시설들이 이 질비해 있는데요. 여기에서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 물질이 함께 쓸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력발전소도 있었는데요. 내부에 엔진오일이 많이 들어있었답니다. 15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지뢰입니다. 강변 따라서 러시아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뢰를 상당히 좀 많이 설치했었는데요. 이 부분이 유실되면서 따라서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더 가디언에서는 복구 작업이 짧게는 수년, 길게는 수십 년에 걸릴 수도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.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사막화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. 러시아에서도 파이프라인이 하나 폭파가 됐는데요.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이 폭파가 됐습니다. 이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요, 비료에 쓰이는 원료가 암모니아인데 이 부분 운송로,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이 운송로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러시아 국방부 쪽에서는요,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세력의 소행이다. 그러니까 파괴 공작을 하는 세력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수리에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걸릴 거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추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이 파이프가 훼손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문제들입니다. 흑해 곡물 협정.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앞서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흑해 곡물 협정 데드라인 임박했다라면서 이 협상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이에 따라서 국내 곡물주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곡물 가격의 출렁거림을 여러 차례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 곡물 협정 재연장 협정이 내일 모레 당초에는 있을 예정이었는데요.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운송 재개까지 흑해 한국 선박 수를 제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번 주에 9일이니까 내일쯤입니다. 있을 이 흑해 곡물협정 재연장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
파이프라인을 파괴했으니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 거죠. 지난달 18일이 만기였는데요. 하루 앞두고서 극적으로 연장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은 어렵게 됐습니다. 두 개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 함께 묶어보겠습니다. 곡물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겠죠. 여기에선 미래생명자원이 아무래도 좀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해왔었고요. 그 밖에도 한인사료, 팜스토리, 대주산업, 고려산업 등의 종목군들 묶어볼 수 있습니다. 식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부족하게 됐습니다. 식수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. 수처리하는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시노펙스 그리고 뉴보텍 있습니다. 댐도 재건해야 될 텐데 삼부토건이 댐 재건과 관련해서는 좀 묶이고 있고요. 비료 관련해서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이 훼손이 되면서 이 비료의 원료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따라서 비료 관련된 종목 효성 OMB, 남해화학, 경농 조비증 묶어볼 수 있습니다. 이어지는 소식입니다. 국내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보죠. 국내 투톱,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기업의 합종 연행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, 미래형 자동차에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삼성전자에서 현대차의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 AP,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름은 엑시노스 오토 V920인데요. 2025년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차량용 인포테인먼트, 그러니까 차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쓰이는 반도체로 알려져 있고요. 이 시장이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86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. 6년 후인 2029년에는 1,430억 달러로 약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앞서서 현대차에 이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공급한 바 있고요. 이번에 AP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두 기업의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관련주 보겠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, 이 카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관련주로는 에이테크 솔루션, 텔레칩스, 코아시아, 넥스트칩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오늘장의 움직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로봇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CTO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.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CTO 인터뷰를 한 매체에서 실었습니다.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반기에 서빙 로봇 내놓을 거고요. 내년 상반기에는 AMR이라고 자율주행 로봇입니다. 이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뿐만 아니라 3년 내에 전 세계 이 탑5에 해당하는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었는데요. 그러면 오늘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을까요?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한 3.4% 정도의 오름세 나타냈고요. 그 밖에 지금 묶어본 로봇은 서빙 로봇 쪽보다는 자율주행 로봇에 좀 더 가깝습니다. 로보스타, 로보로보, T로보틱스, T라유텍 등 묶어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 정리하겠습니다.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고점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알파로 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어제 이 시간 동일하게 전해드렸습니다. 호주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,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는데 인상을 했다. 따라서 캐나다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. 캐나다 똑같이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는데 캐나다도 올라가는 인플레,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한 번 더 인상을 했고요. 이 소식에 따라서 뉴욕 증시 오늘장 상승 출발했다가 이 캐나다 쪽에서의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고 하락 전환했습니다. 이후에는 종목별로의 등락을 펼치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양호했는데요.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1.3%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또 곡물 관련된 부분들, 안 볼 수가 없겠죠. 상품 시장에서의 움직임 앞서서 몇 가지 뉴스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. 보시면은 현재는 이전 수준까지 다시 제자리를 찾기는 했습니다. 지금 미국의 밀 가격입니다. 이때가 폭파 소식이 전해졌던 외신 시점인데요. 그때 한 차례 강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옥수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일한 시각대에 오름세 나타냈다가 현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추세적으로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상당히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.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.